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 행사 금지 등의 정책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을 일주일간 미루는 초유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통합 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수일간이 중대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총재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늘 오전에 귀국해 오후 3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만큼 금통일을 앞두고 감염병이 경제 성장세와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는 27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가 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시장 안팎에선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1에서 0.2%포인트가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 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증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오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 행위나 표시 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5위 이동통신 사업자에 5G, 4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 5대 이동통신사인 US셀룰러와 5G, 4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US셀룰러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통신 사업자와 5G, 4G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시장인 미국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통합형 기지국 등 다양한 5G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5G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미국에서 풋프린트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너지 화학 전문 기업인 OCI가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고순도 과산화수소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OCI와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21일 철강 공정 부산물인 코크스로 가스로부터 얻은 수소로 전자급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제조하는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은 OCI 49%, 포스코 케미칼 51%의 지분 비율로 2분기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OCI 광양 공장 내 4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5만 톤 규모의 과산화수소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022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이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상생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택시 면허를 가진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 택시 기사와 택시 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다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비스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의 가입 문의가 10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대한변리사회를 이끌 제41대 회장에 홍장원 변리사가 당선됐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홍 변리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유효 투표 중 54.7%를 얻어 40대 회장이었던 오세종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홍 회장은 변리사회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홍 회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특허법인 하나 대표,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홍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외부 위협에 맞서는 한편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창출하며 강한 변리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카카오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가 뛰어난 경영 실적에 힘입어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카카오는 내일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률은 0.03%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지표가 양수라는 것은 한국 실업률이 올해부터 자연 실업률을 웃돈다는 뜻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미 1조 2천억 원 넘게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펀드 자산 기준 가격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미원화학이 내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주총 시즌이 시작됩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최악의 주총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